국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공무원 전계장입니다. 오늘은 검찰공무원의 워라밸 수준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야근 현황과 순환근무 그리고 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야근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워라밸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약간 복불복이에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규 때는 거의 제 생활이 없었어요. 일 적응하느라 힘들고 회식이 잦아서 힘들고 어떤 날은 새벽 3,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대비해야 된다거나 기한 내에 처리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의 주말 없이 일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차가 차니까 어떤 술자리는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일도 약간 이제는 일머리가 생겨서 빠르게 습득을 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워라밸은 되게 충분히 지켜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약간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예를 들어 정말 특정 부서나 특정 보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수가 있어요. 특수부에 근무를 한다던가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야근 10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때 운때가 안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좀 특이사항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서나 보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순환근무가 굉장히 좋은 게 한 부서에서 최대 2년 이상 근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하고 본인이 계속 인사 때 너무 힘들어서 딴 데로 옮기고 싶다라고 인사 때나 그럴 때 부서에 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일들 좀 힘들면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다음 이사 때 청내 인사로 좀 편한 자리로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계속 야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부서장의 평가에 반영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야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검찰공무원은 한 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은 5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5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타청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0, 30년 근무한다고 하면 자기 연고지를 기준으로 두세 청을 돌아다녀요. 예를 들면 성남지청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하면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면 성남지청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연고지청을 한 두세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청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를 돌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습일 땐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식 발령을 받을 때는 성적순으로 지원청을 보내줘요. 그리고 승진을 할 때는 승진 서열을 기준으로 원하는 청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낮거나 승진 서열이 낮으면 원치 않는 청에 갈 확률이 커지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원치 않는 청에 갔다가 한 1, 2년 정도 좀 약간 고생하다가 다시 본인이 원하는 청으로 복귀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약간 운이 안 좋으면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복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특히 연고지가 인기청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전라도 쪽은 포화 상태라서 만약에 잘못해서 서울까지 발령을 받아버리셨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인사 때가 되면 정보 수집을 막 해서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순환근무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시는 직원들을 배려를 해서 거의 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사의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청은 청 자체가 되게 오래돼서 관사도 좀 약간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내서 이제 여러 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에서 4명 산 적도 있었다, 뭐 7명 산 적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30평대 아파트에 여자 직원이 별로 없어서 저 혼자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반대로 관사가 너무 좋아서 인기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신청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청사여서 자리를 이전하고 새로 지는 경우에는 거의 1인 1실이고 시설도 좋고 지역도 좋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사가 좋아서 그 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관사가 있는데 너무 낙후되고 불편해서 집을 얻는 경우도 있고, 관사는 되게 좋기는 한데 너무 인기청이라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얻는 비용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대신에 만약에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을 오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사 비용은 꼭 타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관사를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관리비는 직접 내셔야 되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보증금도 내셔야 합니다. 그럼 전계자의 검찰공무원 이야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